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광고 퍼포먼스 본부 김은식 마케터입니다. 새해가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가정의 달 5월이 시작됐습니다.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많은 공휴일이 기다리는 설레는 5월이 될 것 같은데요. 5월 같은 산뜻하면서 뜨거운 2주의 마케팅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에도 마케팅 시장은 뜨거운 화제거리들로 가득한데요. 오늘은 총 4가지 기사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 삼양식품 동남아 입지 굳히기. 두 번째, 페이스북 유명인 사칭 광고, 일본에서 메타 상대 손해배상 소송. 세 번째, 인스타그램, 네이버, 유튜브 제쳤다. 자주 사용하는 앱 2위. 네 번째, 북 라자루스 중국 투자 사칭의 링크드인서 피싱 공격. 이렇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럼 따뜻하고 포근한 5월 첫째 주 마케팅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삼양식품 맞춤 마케팅으로 동남아 입지 굳히기인데요. 삼양식품이 중국과 함께 최대 수출 지역으로 꼽히는 동남아시아에 국가별 맞춤형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삼양식품은 최근에 태국 현진의 마라 인기를 반영해서 마라 불닭볶음면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마라 불닭볶음면 태국 론칭 기념으로 광고 캠페인도 펼치고 있는데요. 방콕 내에서 35개 주요 교통요지와 전철 노선, MRT, BTS 및 인구 밀집 지역에 5개 광고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말레이시아에서는 불닭 소스를 활용하여서 CU나 피자헛, 그리고 컬래버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국가별 마케팅 전략 강화와 더불어 인도네시아 법인이 올해부터 영업을 시작한 만큼 동남아 지역 수출 물량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사를 읽어보면서 삼양식품이 맞춤 마케팅의 천재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그때 유행에 맞춰서 불닭 시리즈가 계속 출시되고 있잖아요. 현재 세계적으로 마라와 매운맛에 열광하고 있다는 걸 알고 삼양식품은 바로 세계로 나가 인플루언서, 챌린지 마케팅을 통해 입지를 넓힌다는 게 정말 대단한 회사인 것 같습니다. 한국도 마라의 열풍이 엄청나잖아요. 짧은 기간 동안 떠오르는 수많은 식품들이 있었지만 반짝 유행이 아닌 오랫동안 사랑받고 있는 식품은 마라탕인 것 같아요. 동남아에서 인플루언서와 챌린지 마케팅이 흥행한다면 매운맛을 좋아하는 우리나라에도 같은 마케팅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마라 좋아하는데 제품 꼭 먹어보고 싶네요. 두 번째입니다. 페이스북 유명인 사칭 광고, 일본에서 메타 상대 손배소, 한국은? 페이스북의 유명 사칭 광고 사태에 대해 일본에서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을 운영하는 메타를 상대로 한 소송입니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은 고베시와 교토교에 거주하는 남녀 4명이 메타의 일본 법인 상대로 약 2만 3천만 원, 한국 돈으로 2억 원의 손해배상 선고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메타 광고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요즘 SNS를 보면 이상하게 유명하신 분들이 투자 혹은 주식 홍보를 하는 광고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간단한 텍스트 형식과 사진으로 되어 있어서 직접 운영하시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의문점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역시나 악의적으로 사용한 케이스였네요.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다른 매체 같은 경우에도 이와 같은 광고 점검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서도 많이 엄격해지고요. 이로써 소비자의 데이터를 수집하기가 점점 어려워져서 검수는 강화될 것이고, 이 때문에 광고 환경은 깨끗해지겠지만 소비자의 데이터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광고할 수 있는 리타게팅 광고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연 메타 측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나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인스타그램, 네이버, 유튜브 제쳤다. 자주 사용하는 앱 2위. 인스타그램이 네이버와 유튜브를 제치고 1분기 한국인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앱 2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최근 1년간 인스타그램의 실행 횟수는 약 35.9%나 증가했습니다. 네이버와의 격차는 작년 1분기 기준으로 88억 5천만 분에 달했지만 1년 새 4억 8천만 분으로 좁혀졌다고 합니다. YG앱은 인스타그램이 숏폼 서비스, 즉 릴스를 도입한 이후에 사용자 시간, 실행 횟수 모두 급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요즘 인스타그램이랑 페이스북 안 하신 분 없으시잖아요.
저도 집 갈 때 혹은 시간이 남을 때 인스타그램 들어가서 릴스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짧고 재밌는 영상이 많아서 자동으로 손이 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틱톡 해체에 대한 이야기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틱톡이 해체가 된다면 틱톡 이용자가 인스타그램으로 대거 이동할 것이라는 추측들이 있어요. 그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통계가 바뀔 수도 있겠네요. 네 번째 뉴스입니다. 북한 라자루스 중국 투자자 사칭의 링크드인서 피싱 공격.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커 집단 라자루스가 중국 투자자를 사칭해 구인 구직 소셜 네트워크 링크드인에서 피싱 공격을 펼치는 정황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들은 가짜 계정으로 IT, 즉 정보기술 분야 개발자를 찾고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에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링크를 전송하고 이를 통해서 각종 정보를 빼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마이크로소프트도 북한 해커 집단 사파이어 슬릿이 IT 개발자들의 기술을 평가하는 가짜 웹사이트를 만든 뒤 링크드인으로 만난 개발자들을 끌어들여서 개인 정보를 탈취하고 있다고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요즘 사이버로 인한 피해 사례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마케터의 입장에서 페이스북 혹은 다른 매체사에서 인증하라고 하여서 인증하면 계정이 다 막히고 선충되었던 금액이나 카드로 돈이 빠져나가는 피해가 있었습니다. 페이스북은 여러분에게 메시지로 안내하지 않고 일단 계정 제한을 걸고 스스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절대 이런 피싱에 반응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이렇게 총 4가지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좋은 소식도 있고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던 주간이었네요. 매일 마케팅 이슈를 보면서 마케터의 입장에서 너무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도 주간 이슈만 아시더라도 본인 브랜드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기회고 빠르게 흘러가는 트렌드에 대처하시기도 좋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혼자 광고를 운영하시는 분이라면 트렌드를 안다고 해도 본업이 있으시다 보니 빠르게 적용하시기 힘드실 것 같아요. 혼자서 운영하시기 힘든 분 혹은 트렌드에 맞는 맞춤 컨설팅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 혹은 메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 AMPM 글로벌 퍼포먼스 1팀 김은식 마케터였습니다.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